24만 거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인장평 수양지역구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태열입니다. 시정질문에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윤분 의장님과 동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시민 여러분께 거제 여객자동차 터미널 조성 사업과 거제시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 대금강 택시 파업 등에 대해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 하시는 의원분들이 많아서 이번 정례에도 공무원 여러분 답변을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오늘하고 내일이면 길었던 정례도 끝이 납니다. 동료 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시장님 불러주십시오. 발음이 예, 시장님 바른데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예. 예. 어떻게 장관님 만나가지고 아까 그 의장님 그 말씀하신 선물 외에 뭐 따로 있습니까? 사실 다른 것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용위기 지역 신규 지정은 저희 거제시밖에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좀 다른 다 시군에 조금 뭐 죄송함도 있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조선업의 위기 관리에 대한 특히 인력, 그다음에 지원 방안,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 여러 가지의 방안에 대해서 오늘 말씀들을 해주시고 지원 방안도 말씀해 주시고요. 경상남도 최말림 우리 행정부지사님도 우리 거제시와 함께 고용위기 지역으로 또한 여러 가지의 지원 방안들을 오늘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들은 자리였습니다. 그럼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정리해가지고 예. 공유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다른 주제 질문을 시정질문 준비하다가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하고 업무 보고에서 이제 신규 사업으로 거제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이 있어서 주제를 좀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거제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걸 시장님 알고 계셨죠? 지금 저희들이 검토는 저번에 시정 질의에 또 똑같이 말씀을 했지만 지금 현재 다각도로 우리가 개발 방법이나 모든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검토하는 중에 있다. 예. 근데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없는데 예. 결정된 상황 없는데 그제 해양관광개발공사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딱 했고 아마 검토 중에 있는 줄 그 알겠습니다. 안에 10월 달에 시장님 보고하고 11월 달에 이사회 보고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뭐 결정난 바도 없는데 그러면 맞습니다. 그제 해양관광개발공사는 혼자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아까 말했듯이 다각도로 저희들이 거제시에서는 해양관광개발공사뿐만 아니고 민간 사업자 또한 우리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어차피 지금 해야 될 일들이니까 그 검토 과정에 지금 저는 있는 것도 알고 있지. 그 결정을 저희들이 해준 건 없습니다. 아니, 결정을 해준 게 없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업무 보고가 올라옵니까? 네, 그거는 그쪽에서 아마 나름대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마 하고 이게 있는 내가 모양입니다. 보니까 시장님의 방침이나 이런 게 정해지지 않으면 개발공사가 우리 100% 자회사인데 아까 100% 자회사는 100% 우리가 예. 한 회사인데 예. 우리 산하 지방공사인데 시장님하고 제대로 된 조율도 없이 그렇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에 올라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죠. 결정된 사항은 예, 없다. 없습니다. 예. 결정된 사항은 없는데 지금 이제 개발공사에서 열심히 그렇게 추진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의지를 있나 없나. 자기들만의 예. 의지를 가지고 예. 그거 보니까 자기들끼리 지방공기업 평가원도 갔다 오고 예. 용역비도 내년에 편성해서 용역도 받고 계획해가지고 내후년 2024년도에는 어찌됐든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 적은 없다고 예, 없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드네요. 공사 그러니까 전윤성 사장님하고 근태민 상임이사님을 저는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어, 시장님하고 지금 제대로 뭐 조율도 잘 없고. 알다시피 우리 건설안전국장님, 우리 최성현 국장도 지금 계시지만 그거는 여러 가지로 그 회의 논의 도중에 저희들이 하나의 일환으로 검토를 해보자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게 개발공사의 향후 추진 일정을 보면 뭐 하여간에 다 마치 이제 물론 뭐 계획은 계획이겠지만 난 완전히 협의가 된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자료를 좀 만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업무 보고 시에 우리 동료 의원님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사체 발행 운영 기준에 따르면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신규 사업은 자체 재원이 우선 충당 원칙입니다. PPT 2번 보여주세요. 이게 사업 전망, 이게 자체 그 재원이 우선 원칙이고, 그거라고 지금 이쪽에 나와 있는 대로 배제 사업입니다. 배제. 아예 이제 배제하겠다.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사업.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사업 추진 시기가 적정치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딱 지금 일컬는 어떤 그런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공사체 발행 조건이 적정치 못한 사업. 사업비 전액이 공사체 발행 충당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지방공사체 발행 승인 심사부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료 1번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여기에서도 대상 사업에 대한 심사가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사업, 계속사업으로 마무리 시급한 사업 등은 우선, 그거는 뭐 기존에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우선 승인해 주는 거고, 그 외에도 이제 신규 사업 자체 재원 우선 충당이 원칙이고, 소모성 경상사업은 당연히 불승인이 원칙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PPT 3번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도 행안부 장관 사전 승인 대상입니다. 3년 이상 계속 단기 순손실 발생인 경우, 그리고 사채 발행 예정액이 300억 이상인 경우, 이거는 2012년도, 예, 이게 지침이 생겼을 때, 그렇게 2012년도에 이게 바뀐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찌 보면 또 해당이 되죠. 예, 맞습니다. 예, 3년 연속 단기 순손실 중이고, 그리고 300억 이상 또 발행이 되고, 왜냐면 사업비가 600억이 넘어가니까. 그리고 공사채 발행도 만약에 승인이 돼서 공사채 발행이 됐다 하더라도 순자산액 인정기준의 2배에서 4배까지만 가능합니다. PPT 4번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그 안에 순자산액의 제외 대상에 현물 출자 대상 중에 수익, 처분 등 사실상 불가능한 재산, 그리고 조성 목적 따라 계속하여 사용 기간 중에 있는 재산인데, 지금 우리 공사가 갖고 있는 재산이라고 해봐야 뭐 아시다시피 우리 포로 수용소하고 맞습니다. 평화 테마파크 그러고 모노레일입니다. 그러면 뭐 두 가지는 뭐 판매가 안 되는, 그러니까 매각할 수 없으니까 예. 이제 겨우 이제 매각할 수 있는 거는 모노레일 하나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노레일을 만약에 이제 저 기준에 의해서 제외 대상하고 남아 있는 거고 하면 대략 한번 보니까 뭐 최대 잡아도 70억에서 한 80억 자산 가치로, 매각 가치로 잡으면, 그러니까 이제 발행 승인은 하더라도 최대로 잡아도 4배니까 2배 또는 4배인데 4배 잡아도 뭐 48에 30에 320억이면 이게 626원에는 아주 모자란 일정입니다. 맞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걸 뭐 누구는 뭐 뒷다리 잡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뒷다리를 잡는 게 아니고 현실을 제대로 알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사체가 발행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방공개평가원에 한번 갔다 오셨는데 희망적이지는 않을 거라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개발공사에서 시행한다는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한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지방공기업에서 공공의 기업에서 또 땅 장사한다는 비판을 또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이익부는 이제 여객터미널 조성 사업에 뭐 요 계획대로 하면 뭐 공공에 환원한다고 하지만 현 경기 상황에서
이 도시개발 사업의 흥행을 또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뭐, 또 비근한 예를, 비교를 든다면, 우리가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세수 확보까지 겸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옥포 행정타운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고 반면교사를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우리 이태일 의원님하고 동일하게 똑같이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지방공사에서 해야 된다면은 경남개발공사를 그 정도 우리 대전의 유성터미널도 보니까 대전도시공사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강력의 그 지방공사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불가하다. 터미널, 그러니까 우리 개발공사에서 하는 건. 그리고, 예. 그래서 개발공사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뒤에 부분도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PPT 5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게 시작이 된 지가 2008년도 3월 달에 최초 시작이 됐고, 2018년도에 도시계획시설 또 변경이 됐고, 예. 지금 현재 2022년이니까 약 한 15년이 이제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부지에 제대로 터미널이 적기에 이게 지어지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내용을, 용역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집행부와 시의회 간에 논의 끝에 지금 부지가 결정이 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역에 또 국회의원하고 당시 또 시장님도 농림부 해가지고 또 농업진흥지역 해제하는데도 또 굉장히 힘들었고. 예. 근데 이게 제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정말 여객터미널이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고 조속하게 진행해야 된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하다. 그러고 현재 고현터미널은 좀 남들한테 내놓기 좀 부끄럽다. 이런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공사가 단독이 안 되고, 그러면 만약에 민간 합동 공영 개발 방식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상황에서 또 이것도 어렵습니다. PPT 6번 좀 보여주세요. 이게 2022년 7월 21일 날 시행이 됐고 2021년 12월 7일 날 국회에서 통과된 6명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통과한 이게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게.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그럼 그 개정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개정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제 지금 구체적인 거는 모르지만 네. 개정된 건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의 그 명칭이 일명 대장동법입니다. 국회의원 6명이서 이래가지고 이게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국가하고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 공공시행사가 민간하고 같이 협업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말 그대로 대장동도 그렇게 시작해서 개발을 했는데 그 전에 법률에서는 민간 개발자들의 그 이익을 제대로 규정한 법률이 없다 보니까 민간 이익이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그 당시 이제 대장동에 한참 불거져 가지고 이 국회에서 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민간 참여자 이윤율 상한제를 도입하고 민간 참여자 선정 방법, 그리고 협약을 체결하면 협약 체결도 이게 국토교통부까지 다 보고해야 됩니다. 장관한테까지. 그 지정권의 성의, 정보의 관리 감독, 권한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시행령으로 다음 7번 한 분. 이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 3입니다. 이게. 총 공공시행자의 부담분을 제한 100분의 10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민간개발 사업자는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PF도 힘들고 지금 우리 롯데건설 같은 경우에는 흑자부도 얘기도 나온다는 거죠. PF가 발행이 안 돼가지고 자본이 조달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그렇게 자본 조달도 힘든 상황인데 이익률도 제한이 되고 그러고 정부의 관리 감독도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님 예, 시장님 올해 건설업에 종사하시고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을 이제 해와도 건설하고 도시개발 사업 해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장님이라면 만약에 민간 사업자라면 예. 현재 우리 그 개발공사하고 손잡아가지고 우리 여기에 지금 현재 이렇게 바뀐 법률에 인해 가지고 참여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한 겁니다. 다양한 예, 인센티브. 예. 예,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현재의 지금 현재 약 한 2,400평, 24,000평 정도 됩니다. 그 전체 우리 토지 도로 빼고 7만 예, 제곱미터 정도 예, 되더라고요. 7만 제곱 되는데 이게 사실 평당 한 200만 원만 잡아도 보상비만 한 488억 정도 됩니다. 약 5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지금 우리 터미널 부지의 예, 예. 토지 매입비만 잡아도 네. 약입니다. 약 200만 원 잡아도 그렇고 지금 현재에 있는 우리 현재 터미널 부지가 네. 잘 알다시피 경은여객하고 세일교통하고 그 두 형제가 지금 사실은 실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자랜드가 또 있는데요. 그 전자랜드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약 평수로는 한 100만 미터 정도 되는데 이게 공시지가로 이게 따지고 보니까 약 거의 비슷하게 한 456억 정도 공시지가로 지금 상업지역으로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구를 우리 거제시에서 지구 지정이 됐는데 다만 지금 여객선 자동차 터미널 부지로 이제 이렇게 시설 종류가 지금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잘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지금 일반 상업지역의 시설을 배제시켜 준다면 최소 이게 가치가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이 공시지가의 한 2배 정도로 우리가 보통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할 때는 3.3배도. 예, 근데 보통 좀 보수적으로 한 2배 정도 했을 때 이게 전체적인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공시지가만 456억 정도 되니까 곱하기 2 정도 하면 약 1,000억 정도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호촌 앞에 있는 지금 현재 터미널을 옮겨가려는 부지에 그것도 한 455, 약 500 정도 땅값이 지금 매입비가 되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공영 개발, 민간 사업자가 같이 개발이 돼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가지고는 어차피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현 터미널 부지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의회하고 잘 상의를 해서 지금 그러면 고현 터미널이 지금 셀 교통 소유 아닙니까 지금? 세일교통과 경은역에 경운역의 소유. 예예 두 형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분들이 예. 그럼 만약에 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해가지고 예예.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금 바꿔주면 현재는 상업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됐는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예, 되어 예, 있으니까 그렇지. 행위에 제한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만 해제를 시켜주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익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옮겨가고자 하는 터미널 부지에 공사를 같이 병행하면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기는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쪽만 지금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쪽에 예. 도시계획시설을 예. 해제를 해서 예. 그렇게 행위에 제한이 없는 진짜 일반 상업용지로 예, 맞습니다. 바꿔주고 예. 거기에 대한 생기는 이익분을 너가 지금 연초터미널에 부지를 매입해서 예. 또 다른 사업을 해라. 예. 만약에 예. 뭐 지금 그런 현재 어떤 계획이다. 예, 그런 것들도 제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안을 해. 그러면 지금 현재 터미널 사업자가 그런 어떤 우리가 제안을 하지도 않았지만 근데 얼마 전에 그분들 그런 제안이 있던가요? 얼마 전에 경은역의 회장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다만 제가 여쭤보니까 지금 자기의 생각을 저한테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생각이 없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또 이야기도 대강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관리 주체는 될 수 있다. 정말서 우리가 이동했었을 때에 또 관리에 대한 주체는 자기들 할 수 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지어주면 예, 예. 관리는 자기들이 관리는 할 수 하겠다. 있으니까 또 자기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부지, 현 부지를 활용만 서로 한다면 서로 병행해서 이게 가야지 한쪽만 가지고는 이게 사실 사업성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이태열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뭐 예. 진짜 어찌됐든 간에 지금 하려고 하는 고연의 터미널 사업자한테 굉장한 이제 좀 특혜 예. 시비가 그러니까 줄 수밖에 없는 예,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의회하고 우리하고 이는 서로 상의를 해갖고 해야 됩니다. 우리 단독 행정에서는 그- 단독으로 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새로 뭐 한다는 곳 어디든 기본적으로 보면 민간의 특혜 시비 때문에 맞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 내가 또 다시 하겠지만 좀 공영 터미널 형태로 지금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민간 기업이 민간 사업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나름 이 해가 왔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제 의향서만 3번이 들어왔고 예, 맞습니다. 최종 사업 계획서가 안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니까 이게 뭐 그 전임 시장에 의지가 있다 없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저 현재 부지가 사업성이 안 좋은 거죠. 내가 보니까 현재로는 덩그러니 논 한가운데 그래, 그만 정해져 있고 우리 주변에 비근한 예를 든다면은 장류 터미널이 있습니다. 예, 지금 한참 짓고 맞습니다. 있고 임시 터미널 해놓은 상황인데 그쪽이 처음 시작을 할 때 8만 346제곱미터 규모로 연면적입니다. 예, 예.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해 지금 이 장류 터미널이 위치한 곳이 누가 봐도 좋은 곳입니다. 그 옆에 우리 롯데 아울렛 있죠. 그 옆에 롯데 또 워터파크 있죠. 그리고 장류동 자체가 신도시, 유라 신도시하고 이래가지고 인구가 한 1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2개, 그리고 또 도시개발 사업지구가 또 그 옆에 4개나 있고 이런 게 흔히 이야기하는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입니다. 입지가 좋은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규모가 8만 346제곱미터에서 46,635제곱미터로 규모를 줄이고 그러니까 사업비도 1,570억에서 800억으로 줄여가지고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드라이하게 줄여가지고 다이어트를 했죠. 내가 보니까 처음에는 뭐 되게 입지가 좋으니까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들 분석해보니까 그게 잘 안 나와 봅니다.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터미널만 갖다 놓을 게 아니라 나머지 뭐 택지도 맞습니다. 개발하고 뭐 이래 돼야 되는데 그런 그 계획을 경남개발공사가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예, 집행부 공무원 누구한테 좀 들었던 얘기인데 옛날에 검토를 한번 해봤다는 겁니다. 단합가까지 좀 범위를 넓히고 해보니까 타산이 안 나와서 진짜 말 그대로 검토만 하다 그쳤답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도 그런 식의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하고 하는데도 답이 안 나서 적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누가 아마 사실은 민간 사업자도 지금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예, 우리 2030 구제시 도시계획 인구가 37만 명이지만 도시계획 기준 인구로만 따지면 우리나라 총 인구가 많이 잡으면 8천만까지 늘어난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계획 자체가 좀 허황되죠. 인구를 많이 부풀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요즘 요 최근에 발표된 경남도 최근 이게 자료에 따르면 2040년 거제시 장래 인구 추계가 이게 정확할 것 같아요. 21만 8,750명입니다. 인구 추세하고 감소 추세하고 맞물려가지고. 그러고 지금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 시스템에 의하면 거제시 1일 시외버스 평균 이용객이 전 진짜 이렇게 작을 줄 몰랐는데 한 300에서 400명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시내가 아니고 시외를 이야기합니다. 시외입니다. 예, 예. 시외버스 이용 고객이 주말에는 좀 늘어나지만 평일에 한 300에서 400명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평균 이용객은 요 데이터 상에는 10,000명에서 10,000명 정도 잡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사용 인구를 보면 이제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 여객 터미널은 우리 시민들을, 그러니까 누구 사업자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 아닙니까? 그죠? 누구한테 혜택을 주고 막, 아까 이야기했지만, 고현동 그 터미널 사업자한테 이익을 줘가지고 그 이익을 다시 재투자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좀 본질에 좀 충실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공용 터미널은 줄어들고, 공영 터미널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용 터미널이 우리 지금 고현동 터미널 같은 데죠. 근데 인구 감소 세태라든지, 그리고 자동차도 많이 타고 다니고, 대중교통 이용률이 줄어드니까, 실제로 이제 사업성이 없으니까 망하는 곳이 많고, 망했던 곳을 다 이제 공영으로 규제시가 직접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도 공영 터미널에 대한 부분을 좀 제시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제가 예, 설명해도 좀 될까요? 좀 하십시오. 예. 사실 우리 이태원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사실 공영, 공공, 뭐 여러 가지 터미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사실 줄어드는 건 사실이고, 인구가 뭐 21만 정도까지 아마 줄어들 것이라는 어떤 예측도 하고 있지만은, 뭐 개인적인 생각은 이 정도 5만 정도 선에서 우리가 행성 안 되겠나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의 상태로 가지고 이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즉 말해서, KTX가, 우리 2028년 정도, 약 2027년 말이나 2028년 정도에 이제 개통이 되고 나면, 그로부터 지금 우리가 철도에 대한, 지금, 신공항까지 가는 철도에 대한 계획도 부산과 우리 경상남도에서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연초 지금 현재 터미널 부지가 과연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사실 예측이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입지에 대한 예, 입지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어차피 연초들을 통과하지 않으면 장목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의 현황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은 고속도로와 지금 KTX와 철도와 여러 가지 연계해서 어떻게 환성을 할 것인가도 사실은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각도의 지금 강력 교통망을 전체적으로 그 2030 지금 현재 우리 교통망 지금 설계 용역하고 있듯이 지금 우리 연초에 지금 현재 터미널 부지에 사용하는 방법이 어떤 게 가장 좋은가에 대한 이 신중하게 사실은 면밀하게 검토를 지금 해야 될 일이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태열 의원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요번에 잘 정리를 해서 이거는 의회에서도 어차피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리할 테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기에 대한 문제로 생각하는데요. 예. 뭐 여기서 위치가 만약에 뭐 현재로 고수가 되든 아니면 장래 지역의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뭐 이전을 하든 뭐 그 상황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또 하세월입니다. 내 말은 벌써 계획부터 해서 15년이고 또 하세월인데 또 그러면 그제 시민들은 고현의 불편한 이 터미널에서 이 앞에 사망사고도 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노선을 더 늘리고 싶어도 이 앞에 혼잡도 때문에 더 노선이 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버스를 타고 어디든 쉽게 가고 싶은 그 시민들의 어떤 이게 요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저는 제 말은 이런저런 거 어찌됐든 여러 선배님들이 그때도 용역 그 보고서를 보니까 4등에서 역사가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4등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을 BRT라고 그러죠. 그 중앙차로제 6차선으로 넓혀서 그 가운데 2차선은 BRT 차선을 해서 급행으로 실어나가자라는 계획까지 용역 보고서에 담아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지에 그 필지가 총 113필지던데 예. 113필지에 113명의 민원인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참 돌파할지도 참 앞이 깜깜한데 그래서 저는 터미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논의를 더 하기보다
공영 터미널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PPT 9번 한번 이제 이게 창원을 제가 좀 예시를 든 게 창원도 뭐 여기도 우리하고 똑같더라고요. 민자 3번 이제 실패하고 여기는 1990몇 년도부터 92년도인가부터 시작을 했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당시 지금 도지사죠. 근데 그때 통합 창원시 되기 전에 창원에 박완수 시장이 여기 그냥 야 우리 그 지경에서 건립해가지고 그냥 공단에서 맡겨서 하자 결단 내고 결단하자마자 공사를 하니까 2년 6개월 만에 이 지어가지고 지금 현재 창원 종합버스터미널입니다.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쪽에 흔히 이야기하는 그쪽이 사업성이 우리보다 떨어져서 흔히 이야기하는 그랬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공영터미널 지금 그 대전의 유성구도 그 입체적 도시계획으로 이래갖고 46층짜리 빌딩 짓고 막 이러다가 지금 저 국민의힘의 이장우 그 대전시장님 오셔가지고 야 이것도 공영터미널로 전환해 이래갖고 대전도 지금 공영터미널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게 본질에 충실하는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여갖고 뭐 음부시설 넣고 뭐 넣고 이래가지고 어떤 마치 도시개발사업처럼 해갖고 이익을 거두는 것보다 터미널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느냐는 그 본질에 충실했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예, 그것도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해서도 그것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그 시장님은 땅값이 200만 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평당 약 그렇게 근데 저는 만약에 이 부지를 뭐 대략 한 2만 제곱미터 우리가 공용으로 건립한다 가정하면 한 2만 제곱미터를 보면 그 PPT 10번 안 보여요. 이게 이제 그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률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3조입니다. 여기가 변경되기 전에 용도 지역 또는 용도 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 땅이 그 공시지가가 30몇만 원 1제곱미터입니다. 1제곱미터에 33만 원까지인가 와 있던데 이거 한번 봅시다. PPT 11번 한번 보시죠. 예. 32만 1,500원이네요. 예, 2022년도에는.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적용되는 그거는 만약에 우리가 지경으로 건립한다고 매입을 한다 가정을 하면 2017년도 공시지가에 제곱미터당 15m 적용하는 겁니다. 15m가 아니고 15만 원을 적용하고 15만 원을 적용하면 대략 그 2만 제곱미터를 우리가 매입을 한다 가정을 하면 거기에다 3.3배 해서 한 100억 들더라고요. 99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땅값이. 근데 뭐 이거는 가장 뭐 지금 이제 노멀하게 잡은 거고.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으로는 사실 160몇만 원 되는데 200만 원도 많이. 근데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은 그렇지만은 잘 알다시피 그 보상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보상가는 그렇지 않은데 법률상 그러니까 우리가 용도가 변경되기 전에 가치로 하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 하라 하지만은 잘 그렇게 해갖고 우리 지금 현재 공공의 사업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보통 대부분이 그렇게 하니까. 이게 실제로적으로 저희들이 아마 나중에 이제 공영으로 우리가 터미널을 조성했을 때 아마 땅값을 저희들이 보상비를 받을 때는 아마 지금 그때 당시에 그 감정가 기준으로 아마 하라고 아마 또 안 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아니겠습니까? 민원적인 부분에.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데. 예. 하지 마라 안 합니까 지금. 거기가 지금 농업진흥구역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절대농지 아닙니까? 지금 절대농지를 도시계획시설 씌워가지고 지금 일반 상업용지로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꿔놨는데 법에서 그렇게 해놨잖아요. 용도지역 변경되기 전에 가격으로 하라고.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요소 또 제가 논할 건 아닌데 그래서 충분히 우리 그제시 재정으로 공영터미널 가능하다 봅니다. 아니 저도 하고 그게 싶습니다. 본질이잖아요. 아니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 이런 것들까지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지적 오직하겠습니까? 다각도로. 예. 저는 그래요. 이게 뭐 또 자고 오면 하는 거죠.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요래 볼까. 근데 그렇게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뭐 안 되는 거 자꾸 뭐 계속 아까 얘기한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도 되지도 않는 일 아닙니까? 되지도 않는 일이고. 아니 근데 그것도 나름대로는 검토를 해볼 만은 합니다. 나름대로 검토해볼 만은 하지만
세월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입체적으로 딱 하기 때문에 아니, 왜냐하면 우리보다 훨씬 입지 좋은 것도 유성구나, 안 그러면 뭐 창원도 이야기합니다만, 다른 데도 지금, 예. 지금 한 40몇 군데가 공룡에서 공룡으로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트렌드입니다. 인구는 줄고 자가용은 늘고 많이 타지도 않고, 부재시 같은 경우는 KTX 때문에 나중에 버스 수요는 더 줄어들 거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룡터미널을 빨리 개청하면 그 시장님 임기 전에 이거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한 200, 터널 뚫는다고 그때 당시 한 800억 썼습니다. 아니 이거 800억짜리 터널도 뚫는데 이건 무시라고. 아니 질질 끄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제가 아까 말했듯이 지금 제가 들어가 가지고 잘 알다시피 뭐 그러니까 내 말은 민간 공동 아까 고현터미널 그러니까 그 사업자 경원역에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바꾸고 뭐 하고 하는 과정에 벌써 몇 년 훌떡이다 이 말이죠. 네. 뭐 그렇다고 사업성이 있다는 보장도 없고 덩그러니 땅만 남아가지고 누가 사주지도 않으면 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사주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지. 누가 안 사주면 그냥 땅이잖아요. 예. 하여튼 검토를 여러 다각도로 하고 있다는 사실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고 예. 저는 공룡터미널을 해야 된다고. 예, 하여튼 이또 강하게 참고해서 주장합니다. 예, 참고해서 이것도 잘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